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윤석열 찍어 누르기를 시도했던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칼춤 부리다 자기가 당하게 생겼고요. 이성윤도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그 외 여러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도 지금 곤란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나갈 텐데요. 이상일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정권의 여러 인사들이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계속 압승을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갖은 불법, 탈법, 불의, 꼼수를 이 정권이 부리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는데 그렇죠. 다 통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했잖아요. 이 시도와 관련해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죠. 그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조치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검찰의 중립, 독립을 위한 것으로 입법을 이미 그렇게 해놨고 네. 이 정신을 무시한 것이 추미애의 직무 배제 조치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추미애의 직무 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추미애의 그 조치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명령을 했고 네.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해가지고 복귀를 저녁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복귀한 다음 날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수사 보고 받고 그렇습니다. 또 원전과 관련해서 또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1호기 이 정권이 조기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원이 1년 1개월 동안 감사를 해가지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조기 폐쇄를 했고 가동을 영구 중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200쪽 자료는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7,000쪽에 해당하는 자료는 검찰의 수사 참고 자료로 줬어요. 검찰은 그걸 가지고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거를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들께서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 그 수사 참고 자료는 너무나 조사가 치밀하게 돼 있고 관계 법령에 어떤 점에 위반이 돼 있는 것까지 다 적시를 해놨어요. 거의 지침서처럼 네,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걸 받고 수사를 검사가 안 하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한 건데 이게 정치적 수사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작년 9월에 민주당 당시 자유한국당 합의해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이 그때부터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한 거예요.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대전지검이 시작을 하니까 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018년 4월에 대통령 문재인이 청와대 회의에서 그 월성원전 1호기 언제 영구 가동 중단되느냐 이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산업정책비서관 최이봉 지금 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알려줘요. 그때부터 백운규 큰일 났다 싶어서 경제성을 낮춰서라도 조기 폐쇄하자고 밀어붙입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자부 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폐쇄 결정이 나도 2년 이상 가동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중단 조치 나오기 전까지는 2년 이상 가동을 해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산자부 입장은 쭉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더니 배공교가 너 죽을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격다짐으로 경제성을 낮춰서 해가지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사에 검찰이 착수를 했고 그렇게 되면 최종 칼날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시를 누가 최종적으로 했느냐, 최종 그렇죠. 책임자냐.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날리려고 바로 그때부터 날리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규정이 있어요. 중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할 때 감찰위원회의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열 수 있다로 바꿨죠. 네,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무부가 원래 한 게 뭡니까? 징계위원회를 먼저 열기로 했어요. 선징계 2일 날. 후감찰. 예, 12월 2일 날. 그래놓고 감찰위원회는 나중에 열기로.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감찰위원회는 나중에 연다. 아니, 코로나 때문이라면 징계위도 안 열어야죠.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은 코로나 안 걸리고 예. 그 감찰위원들은 코로나 걸린다는 말인 그렇습니다. 건지 이해가 안 그래가지고 돼요. 이제 감찰위원들이 말이 안 된다 화가 나서 감찰위원 회의가 또 열렸잖아요. 네. 감찰위원 회의에서 참석자 7명 전원이 추미애의 윤석열이 직무 배제,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 딱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물론 이거는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공고 사항이에요. 그래도 감찰위원이 그렇게 하면은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무시하고 계속 징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추미애는 법원에서 1패, 감찰위원회에서 2패. 그렇죠. 그 다음에 전국에 모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평검사 전원이 성명을 냈죠. 부당하다고. 그 다음에 전국에 고검장급 중에 2명 빼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지검장 3명 빼고 17명이 다 내고. 그래서 3패. 4패는 또 뭐냐. 추미애 바로 밑에 있는 법무부 차관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사표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정권의 가장 핵심 정치검사, 아부하는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죠. 네. 이 사람 밑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검사들이 일단 이성윤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성윤의 최측근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표 내면서 뭐라 그랬느냐. 검찰의 중립성,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와 이성윤의 이런 행동들이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어서 추미애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검찰을 장악해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는 걸 이성윤의 측근 김옥준 제1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제가 이미 말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조치가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윤석열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이 이야기한 그 결정문 내용도 이거는 추미애와 정권의 조치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지적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추미애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은 말로만 검찰개혁이지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을 해서 자기 맘대로 검찰을 부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개악하는 거예요.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들까지 이탈하니까 그게 이제 4패고 5패는 뭐냐. 법무부가 징계일을 여는 거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가 윤석열 쪽에서 이거는 검사징계법의 위반이다. 검사징계법은 형사소송법에 또 이 절차와 준용이 되는데 공판을 우리가 열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재판을 열면 첫 번째 재판은 소위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5일 이상 유예기간을 줘요. 네. 왜?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 징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일날 열던 걸 4일날 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이거는 5일 이상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 그 절차 위반이다. 그랬더니 추미애 법무부가 아니다. 우리는 4일 계속 연다. 3일 오전까지도. 네. 그런데
오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라 해가지고 연기를 이제 시켰잖아요. 그래서 10일로 연기됐어요. 12월 10일. 그래서 마치 무슨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법 위반이니까. 그러면 징계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또 가처분 신청 내거든요. 징계가 효력이 없다라는, 그래서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 내요. 본안 소송은 따로 가고. 그러면 100% 또 지게 생겼거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가 급히 막가는 추미애를 제동을 건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소집 시기를 4일에서 10일로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판단을 또 잘못했다는 걸 만천하에 청와대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이제 문재인이가 전면에 나선 거예요. 추미애는 이제 보니까 이 정권에 소위 말해서 혹이 됐어요. 혹. 민주당에서 벌써 추미애 좀 그 소위 말해서 그만 설쳐라죠. 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추미애를 사실은 윤석열이랑 같이 이제 사퇴시키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근데 윤석열은 지금 사퇴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사퇴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윤석열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모든 사단을 추미애가 지금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위에 올라가면 자진 사퇴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는 사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 법뿐은 아니고 윤석열의 생각은 내가 물러나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못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딱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는 이미 5패를 당한 거예요. 근데 청와대가 이제 문재인이가 이게 추미애를 통해서 그동안은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소위 말해서 역효과만 나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이게 큰일 나다 싶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하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려면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포기해야 돼요. 왜?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해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 불법 탈법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징계 사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해부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의 혐의를 찾기 위해서 대검 감찰부가 그 소위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한 것도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조남관 직무대행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해서 한 것들도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관련 판사와 사찰된 관련 문건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고 이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어 놓은 판사 관련 문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조국 사건 관련해서 재판, 그 다음에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공작 사건 관련 재판, 이거에 대해서 공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상례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가 하나도 아니란 말이죠. 담당 검사가 밝혔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냥 얻은 정보를 자기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인 법원 내에서도 대다수가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법무부의 박은정 감찰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감찰 담당관, 추미애하고 가장 식사 많이 한다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감찰을 시켰는데 감찰을 맡았던 이정화 검사가 그걸 검토를 해보니 이거는 제가 안 된다. 이랬더니 이제 박은정이가 그 대목 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걸 죄로 만들어서 징계에 올렸으니 이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다 틀린 그러니까 거죠. 절차적 공정성이 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문재인은 마치 무슨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냐 징계위원회 날짜를 한 번 연기한 거 가지고 절차적 공정성 지킨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연기한 거고 다른 절차적 공정성이 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징계 철회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문재인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징계 철회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징계 처리를 왜 안 할 거냐? 징계할 생각이 없었다면 법무부 차관 고기영 차관이 물러나잖아요. 추미애하고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이거 징계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징계위원장 맡을 수가 없다 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추미애가 징계위원장인데 자기가 윤석열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위원장은 못하고 자기는 징계위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징계다 해서 아예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징계는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법무부 차관을 공석으로 놔두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기영 차관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바로 물러나자마자 사표 수리하고 하루 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이 임명을 하잖아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 탈원 우리법연구회 출신. 네. 예? 판사 출신인데 판사 출신이 법무부 차관 된 게 60년 만이에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어요. 네. 그 다음에 월성원전 1호기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한 사람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에요.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변호인 역할을 엊그제까지 했어요. 임명된 날 변호인 사임계를 냈어요. 이 사람을 차관을 임명했다?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일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 윤석열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이렇게 이야기했죠. 청와대에서.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말라.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서. 아니 위원장 안 맡는다고 공정합니까?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이 사람 징계합시다고 목소리 낼 건데 이용구 이 사람 징계위원회에서 빼버려야 돼요. 설사 징계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징계위가 열리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또 12월 4일 날 어떤 수를 뒀냐면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예. 검사 징계법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이 7명인데 네. 당연직 징계위원이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차관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장관이 다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검사 2명, 법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그러면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소추와 심판은 분리하는 게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재판으로 특정인을 재판정에 세워놓고 그걸 소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판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소추도 하고 재판도 한다면 말이 돼요? 다 해먹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검사 징계법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거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헌법소원이. 그래서 이 검사 징계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요. 아니 본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급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받아줘야 돼요. 특히 가처분 신청은 빨리 받아가지고 10일 전에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 문재인이 다 잠시 지명해서 지났어요. 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 또 뭉갤 거예요. 옛날에 작년에 패스트트랙에 소위 공수처 설치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태웠잖아요. 정의당하고. 그때 그거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들 사보임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국회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보임을 마음대로 한 거에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이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는데 그 판단 안 하고 뭉갰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지만 하여간 윤석열의 이런 수는 굉장히 법적으로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문재인도 당황했을 거고. 근데 이제 문재인은
추미애를 통해서 해보려는 게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전면에 나와서 법무부 차관 본인이 임명하고 문재인이 임명하고 이제 징계위원회 기일까지 사실상 정한 거란 말이죠. 이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선 셈이다. 그러니까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윤석열 대 문재인의 대결 구도로 이제 더 명확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은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또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추미애는 용도 폐기가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문재인은 결국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가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칼춤을 춰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문재인의 칼춤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징계위원회가 사실은 10일로 잡혔지만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징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검사 2명을 추미애가 임명을 할 거예요.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추미애를 아직 써먹는 거예요. 사실상 용도 폐기했는데 지금 이제 추미애는 청와대하고 긴급히 의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 2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에 추미애의 편을 드는 검사들은 거의 없어요. 이성윤은 이미 고립무원이에요. 심지어 이성윤은 자기 측근 김옥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사표냈지만 2차장, 3차장, 4차장까지 이성윤한테 당신 동반 사퇴하자. 우리 같이 물러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윤은 이미 사실 껍데기가 됐어요. 게다가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다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근이 소위 옵티머스 쪽으로부터 지난 선거 때 이낙연 사무실에 그 집기 들어오고 복합기 대납받은 거 일단 복합기만 가지고 조사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76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사연은 모르겠지만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성윤의 책임이에요. 그 중앙지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면 12월 4일 날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가 인권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걸 빨리 조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윤은 이미 이 정권에서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됐고 그러면 검사 2명을 지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추미애의 말을 따르는 검사는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대검에 신성식 반부패부장이라고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윤석열이 직무 배제가 되니까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를 무려 444개를 삭제한 산업자원부의 국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 서기관 3명 이거를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대전지검이. 그게 11월 24일이에요. 그날 윤석열 직무 배제를 그날 오후에 합니다. 그렇죠. 추미애가 급히. 그러니까 이거 월성원전 수사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검에서 그거 영장 청구를 깔아뭉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복귀하자마자 영장 바로. 청구하라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가 됐고 그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12월 4일 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영장이 이제 발부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거를 영장을 깔아뭉갠 사람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넣는다면 윤석열 쪽에서는 이 사람 자격이 없다. 그렇죠. 기피 신청을 또 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이 정권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충돌 딱 걸린단 말이죠.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심재철 지금 법무부의 검찰국장. 이 사람을 또 징계위원회에 넣으려고 하는데 윤석열 쪽에서 또 기피 신청을 할 거예요. 왜? 심재철 검찰국장은 그동안 윤석열하고 대립각을 계속 세운 데다가 윤석열을 몰아내는데 계속 힘을 추미애 쪽에 보탠 사람이죠. 게다가 심재철 이분이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가 문제 삼은 그 판사 관련 문건을 자기가 받아본 거예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사실은 문건 달라고 해서 자기가 받아봐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지금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조국이 심은 사람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물러나면서 이 감찰부장한테 넘겨준단 말이죠. 이 넘겨준 심재철을 징계위원회에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계속 기피 신청을 하면 추미애는 지금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징계위원회 할 사람,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게다가 사람도 깊이 저 사람도 깊이 예, 해버리면은 민간위원을 아무리 뭐 좀 저기 해도 민간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대세가 아니 지금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이건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원이 징계위원 들어가서 거기서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평생 낙인 찍힌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됐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징계위원회를 열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을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고 그걸 추미애가 이제 제청을 해요. 윤석열을 해임 또는 면직 뭐 이렇게 해서 중징계를 하겠습니다. 제청해 주세요. 그러면 청와대가 계속 강조했듯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은 청와대가 바꿀 수 없으니 수용한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윤석열을 찍어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행정소송을 또 냅니다. 이건 그렇죠. 잘못됐다고.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nem과 동시에 법원에 이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요. 그렇죠. 그럼 법원이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판사처럼 또 행정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징계위원회를 4일에서 10일로 연기한 건 그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연기한 거니까 그거는 뭐 절차에 문제가 이제 없어요. 그러나 징계위원회 해부하는 과정에 많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징계 사유가 합당하냐 안 하냐는 이건 본안소송에서 따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을 징계위원회로 해부한 이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도 똑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법원이 징계는 당장 효력을 정지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직무 배제에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 배제한 거에 대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고 30일 뒤까지 직무 배제 효력 정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비슷하게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권이 또 패배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6패 징계위원회가 만약에 제대로 안 열리면 그게 6패고 기어코 열려서 가처분 신청해서 윤석열이가 또 이기면 또 다른 6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권은 윤석열한테 계속 연패를 당하면서 윤석열은 대권 주자로 더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이제는 윤석열 대 문재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미 대권 주자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의 이 부상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골머리 아플 거예요. 윤석열이 올라가면서 찌그러지는 자들은 누굽니까? 민주당이죠. 이낙연, 이재명 찌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은 속이 엄청 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의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미련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추미애를 앞세워서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났고 국민들이 이 정권의 반민주적인 속성, 독재적인 속성, 전체주의적인 행태를 다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 정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레임덕을 막아보겠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가 결국 이 사단을 낸 게 바로 문재인인데요.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나가야 되겠고 오늘 제가 또 이상일 저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오늘 이상일 전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윤석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정리를 짚어주셨는데요. 아마 들으신 내내 아마 속이 시원했다. 아우 좋다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추천 눌러주셔가지고 오늘 이상일 의원님의 말씀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거듭 성원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일 의원님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상일 TV 일석이조 저희 신의 한수 추천 채널 안에 바로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요 채널 메뉴 딱 들어가시면요 바로 이상일 의원님의 채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상일 TV 일석이조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 꼭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의원님의 말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레임덕 막아보려고 생쇼했다가 문재인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민주당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윤석열 총장의 몸값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대가 매우 커집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꼭 해주시고요. 아직도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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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 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 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자, 애국 달력 같이 만들었습니다. 3,000원만 추가해 주신다면 10만 5천 원 총 해서 이 5종 세트와 달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넣으실 때 애국 달력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주문해 주시면 애국 달력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